창민 씨가 그 윤호 씨 얘기를 또 좀 해주셨는데 후배들한테 자기가 그 활동하는 동영상 보여주면서 영웅담을 좀 놀. 설마요, 설마. 이게 사실 어떤 회고록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예로 맨 네. 처음에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윤호 형 같은 경우에는 다나 선배님이라는 이제 가수분의 이제 래퍼 겸 댄서로 이제 활동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윤호 형이 절 보고 이제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실로 TV로 이렇게 부르더니 삑 플레이를 누르는데 이제 다나 선배가 나오길래 뭐 선배 가수분의 무대를 보고 이제 본받고 이제 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중간에 후에 갑자기 누가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저게 나라고. 봤니? 저게 나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이제 또 다른 저 밑에 또 다른 연습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약간 일종의 절차식으로 발레 마냥. 교육용 자료죠. 이게 왜냐면 이게 동방신기 되기 전에 이야기인데 연습생 때는 워낙 치열하잖아요. 저희 그래요. 때가 같이 연습했던 인원수가 100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마음 그냥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야 여기 대충 하려고 오면 나가는 게 나아. 내 말에 설득력이 있으면 먼저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중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면 딱 비디오부터 딱 보여주고 나의 멋진 모습을. 먼저 딱 그래. 넌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는. 나도 열심히 해서 무대를 써야 되는데. 창민 씨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네. 뭐 어떻게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윤호 씨에 대한 진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열정 만수르에 이어서 또 그 프로 조언러라고. 조언 매니아라는 그 조언을 그렇게 좋아 열정적인 그 조언을 그러니까 그 조언이라는 것도 저쪽에서 원해야. 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원해서 한 거예요? 네, 조언을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엑소가 조언을. 아니 근데 멤버별로 엑소 멤버별로 전화를 바꿔가면서 조언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왜냐면 또 한 명한테만 하면은 이 친구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일집 때는 있거든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그러니-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돌아가면서 이제 다 다른 장점을 다 짚어주고 멤버들마다 약간 좀 더 성향에 맞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설호준 씨한테도 무슨 조언을 해주셨다고. 설호준 씨한테도 무슨 조언을 해주셨다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진짜 현실 웃음이 터졌네. 현실 조언을 해주시네. 아니 조언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구성희 선생님이 조언을 해. 아니 왜 이렇게 조언을 해? 호준이 형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친했기 때문에 절친이었죠, 절친. 네. 그 이제 어떻게다 응사 이후로 되게 잘 되셨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풀면서 형의 한도 풀어나가면서 하는데 형 옛날 때를 그래도 기억하라고. 좀 갑자기 사람이 떠버리면 풍류지비도 많이 들고 갑자기 잊고 지낼 수도 있으니 물론 형이 더 잘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좀 내가 붕 뜬다 그러죠, 이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형한테 반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지켜가시면 형은 진짜 멋있으실 거라고. 저희들한테 조언이 좀 가능합니까? 제가 동생이요. 아니, 동생이. 아니 좀 그런 건 의미가 이승철 없어요. 씨한테도 하고 좀 예, 저희한테 조언을 한번- 조금씩만 좀 했어요. 아니 조언은 형님은 어떻게 보면 가요계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증인.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지금처럼 몸 되게 건강하시고 관리 되게 잘하셔서 많은 후배님들에게 귀감이 계속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선배님 보고 그렇게 꿈을 갖고 갔거든요. 그럼 나를 SM으로 데려가. 그러면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SM으로 들어가. 그건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선배님께서 건강하시면 제가 좀 더 힘을 키워서 건강진단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저 건강 지금 우리 프로 좋은 매니아 우리 윤호 씨가 상당히 여기는 좀 당황하시네요. 형님이 오시면 너무 좋죠.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다음에 결정을 그렇죠. 숙제가 있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회장님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창민 씨가 저희 그 제작진하고 좀 인터뷰를 할 때 자존감이 좀
좀 많이 낮아져서 좀 걱정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 아, 이게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제 머리도 짧게 깎고 사실 그러니까 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좀 쑥스러워졌던 것도 있는데 휴가 나왔을 때 집 앞에 이제 편의점을 가려고 걸어가는데 이제 동네 어린 꼬마 친구들이 절 보고 이제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이미 시작부터 아저씨로 벌써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그 엑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엑소다. 왜냐면 엑소가 저희 집 근처에 살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옆에 꼬마애가 하는 말이 더 되게 속상했던 게 뭐라고? 에이 엑소는 저거보다 젊을 걸 막 이러는 되게 팍 박히더라고요. 그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동방신기 춤을 좀 보여주지. 언니 친구한테 그거 보여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그래 굳이 뭐 어깨가 축 처는 거죠. 그냥 여기 뭔가 꽂혔지만 어차피 내가 안고 가야 될 일이다. 그냥 가셨어요? 예, 그냥 아니 근데 윤호윤호 씨는 그렇게 물어보고 다닌다고 애들한테.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근에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근데요. 어떤 여자 아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막 방탄이 최고야. 아니야, 엑소가 최고야. 아니야, 방탄이 최고야. 엑소가 최고야. 하는데 꼭 굳이 거기에 동방신기 이름을 넣고 싶더라고요. 이거 창민 씨 같으면 그냥 쓱 가는 일이죠, 그냥. 뭐 그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얘가 대박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일단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딱 가서 너희 혹시 동방신기 아니? 하니까 당연히 알죠. 딱 그런 거. 그러면 동방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퍼포먼스도 잘하고 라이브도 되게 잘하는 가수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이 안 맞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엑소랑 방탄이 좀 잘생겼잖아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신기가 더 키가 큰데? 네,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아저씨는 왜 자꾸 왜 동방신기 얘기 안 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나 아저씨 아니거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대화가 점점 유치해지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안 되겠다. 이 상태에서는 안 돼. 내려야겠다. 내려야 되겠다. 타이밍이 내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얼굴이 약간 뚱뚱했다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거 딱 내렸어요. 나야! 윤우윤우야!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뭔 소리 하냐고 윤우윤우 그래도 난 윤우윤우를 얼굴을 아는데 윤우윤우는 눈이 더 크고 얼굴이 더 작다고 당신 얼굴 크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정신 나간 아저씨인 줄 알았나 보네. 근데 춤잘 추는 아저씨. 계속 설득을 해서 내가 엑소 전화번호를 알거든? 그리고 내가 뭐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니들래 여기까지 가서 토크쇼예요? 여기까지 웃으면서 이렇게 가서 진짜 동방신기다 하고 이래서 오히려 좀 응원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나중에 꼭 이걸 토크 방송에 꼭 얘기하겠다.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 우리 운명이라는 게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윤호 씨가 그 오늘 자리가 약속을 있는 지켜서 거예요. 오늘 그 토크를 꼭. 야. 장민 씨는 이 얘기를 쭉 듣고 계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한 명의 팬을 더 얻은 거예요. 나와 많이 다르다. 저는 전 국민이 절 꼭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마무리 확실하네요. 또 좋네. 듣고 보니.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감사한 일이지만 꼭 그게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대단하다. 아니 윤호 씨 때문에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창민 씨가요? 네, 요즘 들어서는 어쨌든 같이 있으면은 좀 서로 편안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삶의 지금 최고의 열정 부자는 우리 형이니까 네. 또 하나의 열정의 불꽃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다. 아니 좀 윤호 씨를 보고 열정이 있는 분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이에요. 열정은 이걸로 끝이에요. 윤호 데이트할 때 지금 좀 차분하게 좀 그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생각이 들은 게 아니라 아. 이상이 바뀌어버렸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완성체를 기다렸는데 새로운 그 노래나 이런 언제 좀 들을 수 있나요? 앨범으로 이제 정식 활동을 하는 건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윤호 씨의 열정에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또 내년을 또 이제 또 앨범을 한번 또 저희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 꺼내기가 무섭네요. 대단하다. 정말 놀랐던 게 예.
앨범 컨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활동 시작하기 1년 전에 이미 벌써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곡을 녹음을 혼자 해놨더라고요. 대박이다. 올리버드네, 올리버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예. 아니 저 이승철 씨도 사실 앞으로 또 공연이 많이 예, 남아 예.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열정만수를 보면서 네. 아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아, 그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있네요. 아 좋습니다. 하여튼 이 저 열정. 우리에게 또 이런 에너지와 열정을 또 오늘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예, 좀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무튼 느꼈어요. 감사드리겠고 예, 예. 저희가 오늘 저 추석 특집 레전드의 기원 그래서 세 분께 선물을 좀 저희가 예. 준비했죠. 고급 묵 벽에를 선물로 드립니다. 장시간 이동하고 하실 때 차에서 예, 저 알겠습니다. 책 보고 이러면 좋겠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2부 전설의 조동아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즐거운 연휴 가족들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